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고려의 문화와 예술, 오늘 또 이제 고려와 관련된 부분은 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고려의 문화와 예술, 건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등장을 합니다. 자, 갑니다. 우선 그 건축부터. 요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 양식으로 간다. 배을림 기둥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주심포 양식은 무엇이고 다포 양식은 또 무엇이냐 봐야 되겠죠. 주심포, 공포를 기둥 위에만 올려놓은 양식. 또 그럼 공포는 또 무엇이냐.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주심포 양식이래요. 자, 다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배치된 양식. 성불사 응징전이 유명하대요. 조선시대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부석사 무량수전, 이게 성불사 응징전이에요. 근데 교재에도 잘 나타나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심포 양식은 우리가 그 축구나 야구 경기할 때 그 심판 주심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이에요. 그 뜻이에요. 즉 공포가 하나입니다. 공포가 한 개예요. 그럼 또 공포는 뭐냐? 뭐 공포의 외인구단 할 때 그 공포예요? 아니죠. 공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붕이 있잖아요. 그럼 지붕을 받쳐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기둥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이 요거를 이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요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공포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도 이제 공포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공포가 있겠죠? 요게 공포예요, 공포. 그 공포가 한 개입니다. 한 개. 안동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특히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에요.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요 공포 이렇게 하나잖아요. 여기 하나. 그죠? 이게 하나 있죠. 하나. 공포. 다포는 그럼 공포가 뭐겠어? 다. 공포가 많은 거죠. 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포 여기 사이에도 또 공포. 너도. 어이? 이 뭐야? 에이. 여기도 공포. 들어가. 어이? 공포. 여기 공포. 난 그래서 이게 칠판이 좋긴 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죠. 그죠? 예, 공포. 공포. 그래서 여러 개의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포예요. 그 다포 양식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성불사 응진전.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성불사 응진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공포와 다포. 그럼 또 이제 배을림은 또 뭐냐? 배을림. 이제 배가 나온 사람, 나중에 이제 약간 배가 나왔는데, 배가 나온 사람들 이제 배가 이제 점점 중력을 못 이겨서 흘러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기둥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기둥이 이렇게 똑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기둥이 이렇게 되면 중간이 불룩해요. 이게 배을림이에요. 왜 이것도 이제 배을림 양식으로 했냐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요 지붕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이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포가 뭐고 다포가 뭐고 이거. 그래서 주심포에서는 어떤 게 제일 유명하다고요?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요거.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은 한 가지. 성불사 응진전.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예로 갑니다. 공예. 고려청자. 청자 너무너무 유명하죠. 푸른빛을 띠는. 그래서 이제 비색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색깔이다.
원래 이제 송나라의 자기기 기술을 이제 수행해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잘 만들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순수청자였습니다. 순수청자. 그러다가 그 유명한 상감청자가 나타났는데 12세기 때. 이게 언제 때예요? 무신집권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권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감청자는 굉장히 고급적인 그 기법이죠. 상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는 거라고 그랬죠. 파는 거라고 그랬죠.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색깔이 다른 흙을 입혀가지고 무늬를 입히는 것이 상감 기법이라고 그런다 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상감청자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것이 왜 하필 무신집권기 때에 나타나느냐? 얘네들 집권해가지고 뭐를 했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신집권기가 이제 물러나고 나서는 이제 상감청자 기법이 퇴조를 합니다. 퇴조하고 그 다음에 여말선초 때는 분청사기가 유행을 하게 된다. 이건 너무 비싸고 분청사기. 그러니까 약간 요거와 좀 비슷한 느낌의. 그래서 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가루를 뿌려요. 가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푸른 빛을 나가게끔 하게 해주는 그런 기법. 분청사기. 여말선초예요. 여말선초.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수청자, 그 다음에 무신들이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상감청자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순수청자는 좀 그렇고 상감청자의 어떤 그런 느낌 좀 나게끔 뭔가가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기법이 분청사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입사 기술. 은입사. 은을 입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표면을 깎아내리고 은을 입혔어요. 이게 은입사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그 자개장, 옛날 어른들 그 장롱 있잖아요. 이 검은색 바탕에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바탕에다가 이제 조개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탁게 무늬를 입혔던 그런 거, 그게 나전칠기죠. 우리나라 이게 나전칠기는 삼국시대부터 유명했던 거니까. 자, 은입사 기술 한번 볼게요. 유물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운항문, 그 구름과 학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청동은입사, 요거 청동은입사, 여기 청동은입사예요. 은이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고려 후기와 그다음에 조선 그 초에 나왔던 분청사기다라는 거죠. 분청사기. 요것들이 대표적인 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되죠? 요거 그림 딱 하나 주고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아니면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유물들은 여러분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인쇄술, 목판 인쇄술 당연히 발전하죠. 그래서 대장경 조판했습니다. 팔만대장경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팔만대장경 경판까지 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 목판이죠. 근데 금속활자가 나오더라라는 게 금속활자. 상정고급 예문 1, 2, 3, 4예요. 1, 2, 3, 4. 상정 올렸다라는 얘기죠. 옛날과 지금의 아름다운 그 풍속과 예의와 관련된 글을 모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금속활자로. 근데 전해지지 않는다. 기록으로만 이런 것을 금속활자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직지가 있는데 직지심체유절이죠. 직지심체유절 요거. 자, 요것이 1377년에 뭐보다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보다 무려 70여 년이나.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지라고 딱 뒤에 돼 있잖아요. 직지라고 딱 돼 있죠. 네.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프랑스에 있어요? 아니죠. 우리나라에 있죠. 네, 영구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직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판도 그렇고 금속활자도 그렇고 세계 최고예요. 자, 천문과 역법 보겠습니다. 천문 중요하죠. 뭐 때문에 중요해요? 농사 때문에. 그래서 천문관측하는 사천대, 서운관,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니까 사천대죠. 자, 역법. 초기에는 당연히 선면역을 사용했는데 후기에는 원나라의 수시력을 사용했다. 자, 원나라의 수시력을 사용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수시력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 후기 때의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예 대통령을 수행했는데 특히 이 수시력이 시험 문제에 잘 튀어나오니까 원나라에서 받아들인 수시력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의 천문영상 기록. 고려 왕조 475년간 일식이 132회에 있었고 5개의 행성이 다른 별에 접근한 현상과 각종 별의 이상한 현상도 많았다. 이제 역사 기록에 나타난 이러한 사료를 모아서 천문지를 만든다. 고려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 의학은 태의감을 설치했죠. 태의감. 네, 태의감, 의학교육, 의과시행, 향약구분방. 요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사예요. 향자 들어가면 우리나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나왔던 가장 오래된 의학서. 자, 그 다음에 화약과 무기. 외구 때문에 그런 거죠. 외구. 그래서 화약 무기. 화통도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최무선이 만들었죠. 최무선이 화약과 화포를 제작한 건데, 그래서 그거 만드는 기구가 화통도감인데, 자, 여러분들 이 최무선이 만들었던 이 화약은 원래 중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송나라 때, 그렇죠? 발명품이잖아요. 그죠? 그럼 송나라의 기술을 우리가 이제 도입한 겁니까? 아니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든 발명품입니다. 두 번째 발명품.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만든 발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서 왜구를 물리쳤던 싸움이 바로 진포 싸움이다. 진포. 네. 조선술은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배는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예에 들어가 볼게요. 문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고려 초기에는 향가가 유행했죠. 향가는 원래 어디 거예요? 신라 거죠? 신라 거. 예. 뭘로 기록이 돼 있다? 향찰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정서의 정과정. 근데 이후에는 한문학 때문에 밀려가지고 쇠퇴하게 되는데, 자, 향가는 몇 수가 정해지고 있습니까? 총 25수가 전해지고 있죠. 그죠? 균여전의 11수,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몇 수? 14수. 그래서 총 25수가 전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둘 다 고려시대 사람이죠. 균여 같은 경우에는 고려 초기, 그 다음에 일영 같은 경우는 고려 말기.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 이 향가를 이렇게 보존을 했기 때문에 지금 25수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신직공기 이후에는 설화문학이 발달했어요. 설화문학, 그 다음에 수필문학, 이런 것들. 자, 원래 지배층들은 뭘 좋아하냐면 시를 좋아해요. 정형화된 시 같은 거 좋아해요. 시. 딱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그 높음을 좀 뽐내는 그런 장르가 보통 시입니다. 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뭐 오원시, 그죠? 뭐 또 을지문덕이 또 보냈던 그 뭐 시 황조가, 그 다음에 뭐 사륵변여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형화된 시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신직공기 때에 설화문학이라든가 수필문학, 설화라든가 수필문학을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술하는 겁니다. 정형화된 그런 게 없고. 왜 그랬느냐? 문신들을 대우해 줍니까?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대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시리에 빠져요. 문인들이 시리에 빠져요. 그래서 설화문학, 국순전, 국선생전 이런 것들, 뭐 대나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인화하는 거죠. 의인화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장르로 나오는 거예요. 수필문학 마찬가지고 이인노의 파한집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자의 보한집 이런 게 있는데, 보한집이란 뜻이 파한집을 보충한다 해가지고 보한집이에요. 보한집. 그 다음에 이전의 영표설 이런 것들이 언제 나왔는가? 이것이 이제 무신직공기 때에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 후기 때에는 누가 등장하죠? 지배층이 신진사대부죠. 그럼 신진사대부들의 경기체가가 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기체가, 신진사대부 문학작품. 그럼 서민들은 그냥 고려 가요예요. 고려 가요. 이거를 소교라고도 하고 장가라고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음악은 아악인데 송나라에서 대서왕을 수입했어요.
뭐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그 원나라는 송나라에 비해서 어떤 그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서 수입을 했다? 송나라에서 수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향악 이것도 있었는데 향악은 바로 뭡니까? 향악은 향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거는 이 시기에 고려 말에 뭐가 유행을 합니까? 폐관 문학이 유행을 한다라는 거죠. 폐관 문학이 유행하는데 이 폐관이 뭐예요? 폐관이 원래 관리의 이름이에요. 관리의 이름인데 어떤 관리냐면은 이 여론을 수집하는 대중들의 어떤 생각, 또 대중들의 어떤 노래, 대중들이 하는 이야기, 유행가, 유행어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관리를 폐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대중들의 일반 서민들의 어떤 노래라든가 또 그들의 이야기라든가 유행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폐관 문학도 유행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와 그림 갈게요. 글씨와 그림. 자, 전기 때는 왕이지체와 구양수체가 유행하고 송설체는 후기에 유행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왕이지체는 중국에서 거의 으뜸으로 치는 겁니다.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굉장히 필체가 힘차요. 힘찬 필체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전반기 때는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이런 거보다는 뭐 좀 나름대로 뭐 그냥 멋도 좀 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어떤 뭐 제가 한문 선생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전기 때는 문인화, 산수화가 유행을 했는데 후기 때 들어가게 되면서 유명했던 작품이 공민왕의 천산대렵도가 있습니다. 천산대렵도, 천엽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냥하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그 사냥하는 그림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림이 해어의 수월관음도인데 여기 수월관음도, 관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동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불화입니다. 불화. 불교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이 고려 후기 때 유행했는데 특히 고려 후기 때에 불화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유행을 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어요. 고려의 불화는 대개 13세기, 14세기에 제작되었다. 왜 그러느냐? 국왕의 만수무강이나 불화 제작을 의뢰한 사람의 극락왕생 등의 소망을 담았다. 그러니까 국왕의 만수무강, 그 다음에 불화를 제작한 사람의 극락왕생. 그럼 이 당시 때에 불화를 많이 제작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국왕도 있겠지만 왕실도 있겠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검문세족도 있겠죠. 얘들이 돈 많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불교하고 결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못된 짓 많이 했죠. 그래서 불화를 만든 거예요. 자기의 만수무강, 극락왕생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고려 후기 때에 불화가 많이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작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어느 시기 때에 뭐가 유행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려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 조선 전기의 학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